안녕하세요. 오늘은 난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책을 잘 읽으시나요? 요즘에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책 읽기를 힘들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책을 빨리 못 읽겠어. 아니, 책을 이해하지 못하겠어. 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을 좀 나눠 드리려고 해요. 저는 사실 난독인 거를 몰랐었고, 어떤 책을 읽고 제 증상이 난독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난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톰 크루즈도 난독을 알았죠. 그래서 그도 난독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혹시 갈, 고, 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갈고김은 사실 제 난독 증상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증거이거든요. 길을 걷다가 어떤 간판을 봤어요. 갈고김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갈고김이 뭐지? 그리고 남편한테 물어봤죠. 갈고김이 뭐야? 남편은 이야기했어요. 어디 그런 글자가 있어? 저기 라고 제가 가르쳤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저에게 하는 말이 세로로 읽어볼래? 이랬어요. 세로? 저는 읽게 됐죠. 갈치조림, 고등어, 구이, 김치찌개. 이렇게 세로로 읽으면 될 것을 전 혼자 가로로 읽고 고민했던 거예요. 이런 증세가 이해가 되신다면 그분은 난독인 게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꽤 힘들어요. 책 읽기도 힘들고, 그리고 글자라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피드에 올리고 계속 동영상을 올리잖아요. 책 읽는 거. 보면 책이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소설, 시, 문학, 비문학 되게 많아서,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되게 많다 보니 책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설마 너는 책을 못 읽는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싶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갈고김을 이라고 읽는 사람이 어떻게 세로로 볼 생각을 못 했을까요? 이것은 글자를 이렇게 읽는 것을 못하는 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을 하실 때도 난독 증상이 있으시다면 단어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으셨을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띄어 읽기, 청크라고 해요. 단어를 이렇게 띄어서 외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자막에 제가 써드릴 영상이 있는데, 그 단어를 보면 사실 이걸 외워봐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은 네바, 다치어, 리, 더널스어, 덜트레빗, 펜츠 막 이렇게 읽거든요. 그래서 어디 띄어쓰기 읽지를 못하고 금방금방 띄어 읽기를 못하고 기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학교 다니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단어 위주로 가르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어 위주로 문장을 볼 줄 모르기 때문이죠. 제가 생각할 때 있어서 글쓰기나 읽기 이런 거는 약간 재능적인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언어로서의 감각? 어떤 센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영어를 많이 외워도 그거를 어떤 분위기, 어떤 타이밍에 정확히 써야 되잖아요. 그걸 못 쓰면 이상한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수학 연습을 아무리 풀어도 새로운 문제가 왔을 때 응용하지 못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센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의 언어적 센스는 그렇게 따지면 거의 제로에 가깝겠죠? 문제는 어떻게 책을 이렇게 읽게 됐느냐인 것 같아요. 제가 난독이라는 것은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너는 책을 읽었냐 이거죠. 저는 언어 감각이 제로여서 제가 한글을 배웠을 때 생각이 아직도 너무 많이 나요. 전 9살, 10살 때쯤 한글을 읽었던 것 같아요. 8살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받아쓰기를 하는데, 받아쓰기의 단어 받아쓰기는 거의 20점, 30점밖에 받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저는 그때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못 썼다라고 혼자 약간 그렇게 위로했던 것 같은데, 사실 못 썼습니다. 그렇게 계속 학교 다닐 때 언어적인 감각을 못한다는 걸 들킬까봐 감추게 되는 트릭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트릭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하고 제가 어떻게든 거기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오빠가 있었고 제가 있었고 밑에 동생이 있었거든요. 오빠가 제보다 3살 차이고 동생이 3살 차이니까, 동생은 제가 8살 때쯤, 얘는 5살일 거 아니에요? 이때 동생은 이미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8살일 때, 제가 5살일 때는 저는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원래 형제가 있으시면 알겠지만 형제가 글을 배울 때 밑에 동생들은 따라 읽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따라 읽지 못하고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모든 언어적 사고를 그림으로 해석했죠. 그래서 잘 듣는 아이가 됐어요. 친구들이 그때 다 읽기를 했을 때 동화책을 읽어주기 위해서 서로 자기가 읽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열심히 들어줬습니다. 한 조금 지나니까 디즈니 동화책으로 받아쓰기를 한다고 하셨어요. 디즈니 만화책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만화책이 화려한 그림이 가득 있고 글이 몇 줄 없습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저는 이때 제 재능을 발견했어요. 그림처럼 글자를 그림처럼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를 문장을 그대로 외웠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림 그리듯이 따라 썼죠. 그래서 제가 글자 쓸 때는 이렇게 쓰기도 했고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어쨌든 순서가 그림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글자를 쓸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모음과 자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는 모음과 자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러면서 점점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읽기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모든 과목이 읽기로 되는 게 고등 교육이더라고요. 저는 읽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산수를 하면서 트릭을 하나 발견합니다. 산수는 논리적 사고잖아요. 그래서 모든 읽기를 논리에 넣었어요. 왜냐하면 1 더하기 1이라는 게 2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이걸 언어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이거를 저는 그림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히려 한글보다 산수가 훨씬 쉬웠습니다. 그래서 전 누구보다도 산수를 잘했어요. 점점 제가 더 나아지게 됐고 점점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됐죠.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국어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입 준비를 하면서 이제 선생님이 너는 왜 국어 점수가 그 모양이니? 이러면서 저를 따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는 참 귀찮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선생님이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자신의 시간을 내주시고 그렇게 학생 하나의 국어 점수를 올리게 하는 그런 건 사실은 굉장히 고마운 거고, 국어 선생님은 국어 문제집을 하루에 3장씩 풀라고 했어요. 제가 꾸준히 했죠. 처음에는 다 틀렸습니다. 점점점 틀리다 맞다 해졌고, 점점점 맞는 개수가 많아졌죠. 그리고 나중엔 다 맞게 됐습니다. 이렇게 훈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는 글자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읽기의 중요성은 중요해졌죠. 그럴 때마다 저는 스토리가 가득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흥미진진한 책들이었는데 소설 정약용, 베르나르 베르베르 개미, 김진명 소설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등등 스릴 있고 흥미있는 아주 재미지지만 속도가 느린 소설책들을 읽게 됐습니다. 이런 글을 읽다 보면 내가 잠깐 글을 못 읽어도 그 내용이 연기가 되고 그 내용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으로 점점점 독서량이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문법이나 띄어쓰기, 맞춤법은 여전히 저한테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만화책 같은 경우에도 스토리가 아닌 학습 만화는 굉장히 힘들어 했고요. 그래서 지금 Y책을 많이 보는 아이들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지식을 호기심으로 글자로 배우니까요. 저는 EBS 영상을 보고 학습을 했고, 실험을 통해서 학습을 했고, 자연 관찰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생긴 버릇인데 주변을 관찰을 잘합니다. 그래서 불안도 별로 없었고 그냥 기다리다 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점점 글자의 비중보다 관찰의 비중으로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본격적인 수능 준비를 하잖아요. 수능 준비할 때 읽기와 이해는 뗄래야 뗄 수 없죠. 모든 과목에 읽은 후에 이해를 돕고 그 다음에 추리를 해서 문제를 푸는 형식이잖아요. 이 시스템에 제가 적응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점점 떨어졌어요. 성적이 떨어지고 주변 사람들은 저보고 게으르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저는 덜컥 겁이 났어요. 제가 잘 읽지 못하고 글자를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걸 들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교과서를 엄청 많이 읽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단어 사전 찾아보기였어요. 제 단점이 단어를 이해 못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단어가 잘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과서를 보든 내가 이해 못하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위에 빼곡하게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많이 필요했죠. 다른 애들이 공부하는 시간보다 제가 공부하는 시간은 10배 정도 커져갔어요. 그래서 저는 대다수의 시간을 사전 찾는 데 썼습니다. 영영사전, 한영사전, 국어사전, 옥편 등등요. 그때 인터넷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제가 좀 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공부 방법이 나중에 제가 공부할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수학에 있는 집합, 행렬, 미적분, 벡터, 기하 벡터 이런 것도 전부 다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사전의 의미를 정확히 알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다 보니 어느새 성적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1년 반을 준비했는데 성적이 유지가 될 리가 없죠. 그렇게 저는 대입의 쓴맛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원하지 않던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 대학에서는 사실 비전문학 책이 많았고 비문학의 위력을 다시 알게 됐어요. 국어 시간과 작문 시간 책을 찾아서 화자의 말을 이해하기, 중심 문장 찾기 이런 거를 엄청 많이 연습했어요. 남들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3배가 걸렸죠. 다른 학생들은 그냥 항상성 이러면 항상성을 외워버리지만 전 항상성이라는 말 자체가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 교재도 보고 저 교재도 보고 저 교재도 보고 단어도 찾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했던 건 교재와 부교재를 엄청 많이 봤다는 겁니다. 이해될 때까지요.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 폭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오래 공부해야 됐고 더 힘들었지만 제 나름대로 공부하는 방법을 찾게 됐죠. 그리고 이거를 전부 다 도식했습니다. 도식화하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노트 필기하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내가 교수라면 이라는 강의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이론도 제가 알게 되면 설명할 수 있고 마치 강의하는 사람처럼 알게 해줄 수 있었던 거죠. 파인만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너가 이해한 걸 남한테도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이해가 된 것이다. 전 그때까지 파인만이 누군지 몰랐지만 저는 제 난독으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어야 했어요. 친구들은 항상 장학금 킬러라고 놀렸고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상태를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해리포터도 읽었고 또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래도 반지의 제왕이나 어려운 고전은 읽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미사여구가 많은 고전들을 읽으면 이미 단어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상상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아주 쉬운 해리포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 SF물, 그 다음에 미스테리물에서 SF물로 넘어오면서 제 상상력은 더 커졌고 스토리 위주로 이 책을 읽다 보니 아직도 단어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고 단어를 외울 수 없고 지칭 대명사를 잘 이해를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책 읽는 데는 큰 무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읽었어요. 하지만 30년 동안 일기도 썼고 맞춤법도 매일 틀리고 띄어쓰기도 매일 검색해야 되는 내 삶은 지칠만도 했죠. 그래서 저는 심리학, 언어학 등을 탐닉해서 왜 제가 글자를 뇌에 받아들일 수 없는지에 대해서 나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노력에도 한계는 뚜렷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만 아는 그런 한계일 텐데요. 남들이 보면 책도 이제 많이 제법 읽는 것 같고 이제 그 책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정리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책을 읽지 못해도 살 수 있는 세상이 왔잖아요. 근데 저처럼 난독이기 때문에 글자 읽는 게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시절을 만약에 누군가 기다려주지 않고 누군가 푸시했다면 저도 아마 글을
포기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주변에는 저를 푸시하는 사람도 없었고, 제가 읽고 싶은 대로 공부하고 싶은 대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학원을 많이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읽고 싶은 어린이 대백과사전을 고3 때까지 읽을 수 있었고, 초등학교용으로 나온 학습 위인전을 계속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남들이 뭐라고 해도 제가 제 스스로 이해 못하면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탐닉할 수 있고 탐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키워졌던 것 같아요. 저처럼 난독이 증세가 있으시다면 약간 단어보다 스토리를 그대로 읽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시다 보면 책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은 남들보다 더 심하죠. 그래서 저처럼 단어가 어렵다면 사전을 찾아보시면서 그 사전의 내용을 충분히 익히신 후에 책을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책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어려운 단어가 쓰기 시작하잖아요. 모든 단어를 전부 다 사전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 덕분에 지금 읽는 책에도 직접 사전 찾는 게 어렵지 않고 그게 짜증나거나 읽는 게 스탑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더 좋아하고 이제 그렇게 읽은 책은 더 기억이 오래 남고 지식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책 읽을 때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책 읽었던 내용이 이 책은 이렇게 주장했지만 이 책은 이렇게 주장하네 하는 어떤 비교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난독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도 책 읽는 거를 중간에 한 5년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책 읽으려고 할 때 책이 읽혀지지 않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지금처럼 영상 올리는 것처럼 하루에 10분씩 책을 꼼꼼하게 소리내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읽다 보니 조금씩 이해가 되고 제가 소리내서 읽는 거를 제가 들으면서 이해가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글로 눈을 읽어서 눈으로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말로 읽어서 그 소리를 들어서 제가 이해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힘들어도 소리를 내서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책 읽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게 지금 다시 책을 읽기 시작한 지 4, 5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원래대로 책을 좀 빨리 읽게 되는 습관이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문단 정리하는 거 다시 시작됐고, 그리고 책을 정리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정리하고 이거를 이제 지도처럼 지식을 연결하는 능력도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원해 드리고 싶어요. 책을 못 읽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꼭 하루에 15분씩이라도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걸 먼저 읽어보세요. 뭐 해리포터가 좋다면 해리포터를 읽으시고, 조카가 읽는 글이 좋다면 조카가 읽는 글을 읽으셔도 좋고, 내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읽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 나이가 어떻든 글자를 읽는 거는 그때그때 내 능력에 따라 다른 거지 나이에 따라 다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책 읽는 재미를 알 때까지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난독증 화이팅!